동영상 속 이미지는 와이즈토토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들어가 봅니다. 1경기는 본머스와 울브스의 경기입니다. 이 둘은 6번을 만났는데 울브스가 3번을 이기고 2번을 비겼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가 올해 2월인데 그때는 본머스가 원정을 와서 한 점 차 승리를 했다고 나오네요. 둘은 보시다시피 한 점 차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머스는 아직 승리가 없는데 반해 울브스는 그래도 2승을 챙겼네요. 득실률 역시 울브스가 앞서고 여러모로 울브스가 전력이 좋기는 합니다. 본머스의 최선의 경기는 3번의 무승부 경기인데 브렌트포드, 첼시와 비긴 건 그렇다 쳐도 잘 나가는 웨스트햄과 첫 경기에 비긴 건 아주 잘했네요. 그때만 해도 출발이 좋다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울브스는 역시 이상한 팀이죠. 루턴타운과 비겼으면 에스턴에 발린다는 실력인데 에스턴과는 비기고 맨시티까지 잡아버리며 제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맨시티가 부러지는 팀이 아닌데 부상 선수로 어수선해서인지 울브스에게도 패해버렸네요. 울브스가 루턴타운과 비기기는 했으나 에버턴을 원정 가서 잡았는데 최근 본머스는 에버턴의 3대 떡으로 작살났습니다. 홈팀 본머스는 8경기에 득점을 못한 경기가 4경기나 되지만 울브스는 첫 경기 메뉴전을 제외하고는 꾸역꾸역 한 골씩은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골은 뽑아낸다고 볼 때 본머스는 득점을 못하면 패하는 겁니다. 무승부가 3번인 본머스와 무승부가 2번인 울브스라 무승부의 확률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본머스가 득점 없는 경기를 많이 했기에 울브스가 골을 넣으면 이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경기 홈팀 본머스의 패배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벌리가 만났습니다. 두 팀은 과거에 2번 만났으며 한 번씩 승리했다는 걸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15위와 18위지만 순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고요. 똑같이 1승이지만 브렌트포드는 무승부로 승점을 조금 더 쌓았네요. 득실률은 확실히 브렌트포드가 앞섭니다. 두 팀 다 깝깝한 팀입니다. 어느 팀이 더 깝깝하냐를 찾으면 되겠네요. 브렌트포드가 잡은 팀은 플럼이며 그 외에 무승부가 많습니다. 노팅엄, 본머스, 크리스털과 비겼네요. 이렇게 보니 첫 경기에 토트넘과 비긴 게 가장 잘한 경기 같습니다. 벌리는 루턴타운을 이기고 모든 경기에 패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잡은 플럼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힘들어 보이네요. 브렌트포드는 뉴캐슬전을 제외하고는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토트넘과 무승부 경기를 한 반면에 벌리는 토트넘의 3점 차로 대패했습니다. 무승부가 많은 브렌트포드지만 홈에서의 첫 승을 올릴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벌리를 못 잡아 홈 첫 승이 미루어진다면 정말 깝깝한 팀이 되겠습니다. 홈팀 브렌트포드의 승리 가져갑니다. 3경기는 맨시티와 브라이튼 경기네요. 겉보기엔 맨시티가 월등하나 난이도가 좀 있는 경기로 분류했습니다. 두 팀은 12번 만났는데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앞서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무승부가 최근 5월에 있었네요. 그때는 브라이튼의 홈이었습니다.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맨시티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표에 보시다시피 순위는 3계단 차이이며 승점도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브라이턴이 승리를 하면 맨시티 위에 자리하겠네요. 브라이턴이 근소하게 득점률이 앞서나 실점률도 커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상대팀들을 비교해보면 브라이턴은 웨스트햄, 에스턴빌라에 만빵으로 깨졌는데 맨시티는 웨스트햄을 만빵으로 깨놨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역시 맨시티인데 맨시티는 울브스에게 잡혔고 브라이턴이 그 울브스를 또 만빵으로 깨놨습니다. 브라이턴의 최근 경기는 리버풀과 대등하게 싸우고 2대2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 울브스에게 깨지고 아스널에게도 패배한 맨시티라면 리버풀도 해볼 만하다고 벼르고 있을 겁니다. 축구는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브라이턴이 맨시티를 잡아보겠습니까? 맞전적에서 밀리나 가장 최근의 경기는 무승부였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어 무승부도 가져갑니다. 그래도 맨시티의 홈이니까 맨시티의 승과 같이 가져가는 게 보통이나 그럴 것 같으면 무승부도 버려야죠. 이번 경기는 홈팀 맨시티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4경기
노팅엄과 루턴타운은 과거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골 득실률이 노팅엄이 앞서고 승리도 한 번 많고 무승부도 두 번이나 더 많네요. 루턴타운은 잘한 경기가 두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정 가서 에버턴을 잡았다는 것이며 하나는 홈에서 울브스와 비겼다는 거네요. 울브스는 진짜 이상한 놈들이라니까요. 루턴하고 비기고 맨시티를 잡는 놈들이니까요. 노팅엄은 셰필드와 첼시를 잡아서 2승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털 브렌트퍼드와 비겼습니다. 문제는 벌리하고도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거네요. 원정팀 루턴타운과 벌리를 비교하면 딱 봐도 노팅엄이 나은 전력입니다. 홈이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루턴보다 더 좋다고 해도 결국 골을 못 넣으면 비기는 겁니다. 이 경기를 보는 순간에 홈팀 노팅엄의 승리를 생각했지만 노팅엄이 무승부 경기가 3번이나 된다는 점, 그중 한 번은 홈에서 벌리와 비겼다는 것까지 생각해 노팅엄의 승과 무승부 챙겨갑니다. 5경기 헤타페와 베티스 경기입니다. 이 둘은 승점이 딱 3점 차이가 나네요. 베티스가 헤타페보다 한 번 더 이겼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골 득실률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전적에서 베티스가 많이 앞섭니다. 하지만 계속 밀리던 헤타페가 5월에는 원정 가서 베티스를 잡았네요. 헤타페는 알라베스와 오사수나를 잡았고 베티스는 라요, 비아레알의 발렌시아까지 잡았습니다. 두 팀은 무승부 경기가 많이 있는데 헤타페는 바르셀로나와 무승부 경기를 했고 베티스는 AT 마드리드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액면으로 봐서는 베티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나 그렇다고 헤타페가 뒤진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전력의 팀끼리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헤타페가 이겨도 베티스가 이겨도 아니면 비긴다 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찍어야 할 경기인데 베티스는 3승 중에 2승이 홈 경기이고 헤타페의 2승은 모두 홈에서의 경기라는 걸 감안해 무승부 기본픽에 홈팀 헤타페의 승리까지 챙겨가겠습니다. 6경기는 첼시가 홈으로 아스널을 불렀습니다. 두 팀은 많이도 붙었는데 아스널이 전체 전적에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패가 거의 대등하다고 보면 되는 수치를 보여주네요. 중요한 건 최근의 3번의 경기를 보면 모두 아스널이 이겼다는 것이며 그중 2번은 원정이었다는 겁니다. 경기수를 늘려 5번을 봐도 첼시가 이긴 건 1번뿐이네요. 총 전적에서 첼시가 20번을 이기고 아스널이 5번을 더 이겼는데 그 이긴 5번이 최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첼시는 3승을 했지만 11위에 있고 아스널은 첼시보다 2배 많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첼시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다고 나오며 아스널은 홈과 원정이 상관없다고 나옵니다. 골 득실률에서 공격도 수비도 아스널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차이는 근소하지만 잘하는 팀들끼리의 작은 차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첼시가 이긴 팀을 보면 벌리, 플럼, 루턴타운입니다. 아스널은 첼시가 이긴 팀과 비슷한 전력의 본머스, 에버턴, 노팅엄을 잡았고 거기에 더해 크리스털, 맨유, 맨시티까지 잡았습니다. 초반 굉장히 부진하던 첼시가 최근 2연승을 하며 그래도 사기가 좀 올랐겠지만 그 팀이 벌리와 플럼이고 아스널 역시 토트넘과의 무승부 이후 본머스와 맨시티까지 잡으며 2연승을 챙겼습니다. 아스널이 첼시를 상대하는데 모자람이 없겠고 에스턴과 노팅엄에 패한 첼시는 지금 아스널을 상대하기에 좀 버거워 보입니다. 보여준 전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최근의 맞전적도 아스널이 확연히 앞서는 만큼 홈팀 첼시의 패배 가져갑니다. 7경기는 2승을 챙기고 4패 중인 14위 세비야와 8번의 승리를 챙기고 무승부 없이 단 한 번 패한 레알의 경기입니다. 골 득실률만 봐도 전력 차이가 크며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극명하게 레알이 승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이긴 팀을 봐야 하는데 라스팔마와 알메리아를 이겼습니다. 나 얘네들 이겼다고 자랑할 거리도 못 되죠. 레알은 반대로 패한 팀을 봐야 하는데 AT 마드리드에 원정 가서 한번 패한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경기는 만나는 족족 발라버렸습니다. 세비야의 최근 2경기는 바르셀로나에 지고 라요와 비겼으나 레알의 최근 2경기는 지로나를 3대0으로 오사수나를 4대 떡으로 눌러주었습니다. 지금의 전력으로
세비야가 레알을 이길 수는 없으며 맞전적에서 보았듯 무승부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홈팀 세비야의 패배 가져갑니다. 8경기는 셰필드와 메뉴 경기입니다. 두 팀은 최근이 몇 년 전이며 총 10번 붙었는데 셰필드가 홈에서 한 번, 원정 가서 한 번, 그리고 무승부도 한 번 있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7번은 맨유가 이겼으며 가장 마지막 경기는 셰필드가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되겠습니다. 셰필드는 현재 무승부 한 번으로 1점의 승점만을 챙긴 채 2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맨유는 10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만족할 순위는 절대 아니겠죠. 득실률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서 딱 여기까지만 봐도 맨유의 압승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셰필드의 가장 잘한 경기는 홈에서 에버턴과 비긴 경기입니다. 셰필드는 그래도 루턴타운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루턴타운이 에버턴을 한 점 차로 잡아버려 1승이 앞섭니다. 거기서 거기의 차이지만 셰필드에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네요. 원정팀 맨유가 잡은 팀은 울브스를 시작으로 노팅엄과 벌리, 브렌트퍼드를 잡았습니다. 다 잡고 가야 할 팀들이라 딱히 언급할 건 없겠고 맨유가 패한 팀은 토트넘, 아스널, 브라이턴에 패했는데 9월엔 크리스털에게도 패했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맨시티는 제쳐두더라도 아스널, 리버풀, 뉴캐슬과 비교했을 때 부진한 초반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맨유가 잡고 갈 팀은 잡고 가는데 셰필드 역시 잡고 가야 할 팀입니다. 하지만 셰필드가 아예 골을 못 넣는 팀이 아닙니다. 뉴캐슬의 8대0이라는 대차의 경기만 제외하면 그래도 골을 넣고는 있습니다. 맨유는 셰필드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셰필드가 한 점 차로 패한 크리스털에 맨유 역시 한 점 차로 패했고 셰필드가 또 한 점 차로 패한 토트넘에는 2점 차로 패했습니다. 맨유가 잡을 팀 잡고 간다지만 그 점수차가 모두 한 점 차라는 걸 생각하면 상대팀이 셰필드라고 맨유가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맨유는 크리스털에 한 점 차로 패하고 벌리에게도 1대0이라는 점수로 승리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번 회차에 또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변픽으로 셰필드의 승무를 가져갈 것인가, 무패를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셰필드는 8번 경기에 무승부가 한 번뿐이고 맨유는 아예 무승부 경기가 없다는 걸 생각해 무승부를 버리고 홈팀 셰필드의 승리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9경기는 RC 셀타와 AT 마드리드가 만났습니다. 셀타는 현재 승리가 한 번에 무승부가 3번이라 승점이 6점인데 반해 마드리드는 승점을 19점까지 쌓아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4위라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바쁘다고 생각하겠네요. 두 팀의 맞전적은 조금 전 보았던 레알 마드리드처럼 AT 마드리드가 셀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득실률에서도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셀타가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셀타가 이긴 팀은 알메리아가 유일하며 알메리아의 순위는 20위입니다. 그래도 현재 6위에 있는 소시에다와는 무승부 경기를 했네요.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에게 지고 베티스와 비겼습니다. 마드리드는 홈에서의 4번의 경기는 모두 승리했지만 원정 4번의 경기 중 1번은 비기고 1번은 패했습니다. RC 셀타는 홈에서 5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2번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도 홈 무승부 경기였는데 헤타페와 잘 싸웠네요. 마드리드가 이번에 원정이라고는 하나 셀타 정도는 확실히 잡아주어야 하는데 간혹 셀타도 뜬금없이 잘하는 경기가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헤타페와 비기고 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와도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걸 감안해야 하며 마드리드는 비교적 여유 있는 점수차로 승리를 했지만 최근 2연전은 한 점 차로 승리를 했으며 셀타는 첫 경기 오사수나 전을 제외한 8경기에서 한 점 차 경기를 했습니다. 보여지는 전력은 셀타가 마드리드와 한번 해보자고 할 전력은 아니지만 첫 경기를 제외하고 한 점 차 경기를 했으며 헤타페, 소시에다와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걸 생각해 셀타의 무승부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낭비되는 픽일지 모르나 마드리드 승리만 가져가기엔 찜찜합니다. 홈팀 RC 셀타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10경기는 홈불패 12위 라스팔마와 7위 라요의 경기입니다. 승점은 2점 차이가 나며 두 팀은 아주 오래전에 2번 만났는데 라요가 홈이고 원정이고 승리했다고 나오네요. 득실력을 비교해보면 공격력은 원정팀 라요가 조금 더 좋으나 수비는
라스팔마가 더 좋다고 나옵니다. 두 팀은 똑같이 3번씩 승리를 했는데 원정팀 라요는 시즌 초반에 승리를 챙겼고 라요는 최근에 챙겼습니다. 라요의 최근 4번의 경기는 모두 무승부인데 반해 라스팔마는 최근 4번 중 3번을 이겼으며 한 번 패한 상대팀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라요는 멈춰있는 상태이고 라스팔마는 전진하는 흐름이네요. 두 팀의 맞전적은 원정팀 라요가 앞서나 그건 꽤 오래전이고 최근의 흐름은 라스팔마가 상당히 좋은데다 홈에서 치른 4번의 경기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패배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가 남는데 흐름만 보면 라요가 비아레알을 잡았던 기세를 몰아 라스팔마까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라요는 최근 멈춰있다 해도 패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팔마가 홈에서 지지는 않았다. 흐름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라요가 근소하게 앞서는 건 사실이고 라요 역시 최근 4경기에 패배가 없는 만큼 라스팔마가 지지는 않겠으나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홈팀 라스팔마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11경기는 2위 지로나와 22위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최근의 맞전적에서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알메리아가 지로나를 3대2의 점수차로 승리한 건 좀 색다르네요. 알메리아도 골을 넣기는 하는데 실점이 많은 걸 득실률에서 알 수 있고요. 지로나는 오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기에 현재 6위에 있는 소시에다와 비겼고 레알 마드리드에 졌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원정팀 알메리아를 보면 잘한 경기가 3번의 무승부 경기인데 카디스, 알메리아, 발렌시아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그라나다와 카디스는 강한 팀이 아니며 발렌시아는 두 팀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지금 9위에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도 9위로 마감했는데 이번 시즌도 그 정도 순위에서 놀고 있네요. 여하튼 알메리아의 최선의 경기는 홈에서 발렌시아와 골을 주고받으며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알메리아가 지로나를 홈에서 한 점 차로 이긴 전력은 있으나 그것보다 더 최근의 경기에선 지로나의 홈에서 6대2, 4점 차로 발렸다는 거죠. 알메리아는 3번의 무승부 경기가 있으나 그 팀들과 지로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배인 지로나의 홈승리 챙겨갑니다. 12경기는 5위 에스턴 빌라와 7위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두 팀도 꽤 많이 만났는데 전적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21번이나 되고 웨스트햄이 한 번 더 이겼을 뿐이네요. 하지만 최근의 5경기를 보면 웨스트햄이 4승의 1무로 압도적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승리가 한 번 더 많고 양팀 모두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점률은 똑같은데 득점력이 에스턴이 앞서는 건 에스턴은 브라이턴전에 6골을 뽑아낸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성적을 보면 거의 맞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잡은 첼시와 브라이턴을 웨스트햄도 잡았으며 리버풀엔 양팀 모두 패배했으며 에스턴이 울브스와 비겼다면 웨스트햄은 본머스와 비겼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첫 경기에 뉴캐슬에 5대1로 대패한 데 반해 웨스트햄은 바로 직전에 그 뉴캐슬과 2점씩 주고받으며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맞전적에서 보았듯 두 팀은 21번의 무승부를 냈고 나머지는 사이좋게 승리를 챙겼는데 이번 시즌에도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전적의 최근 5번은 웨스트햄이 압도했다는 거. 에스턴은 뉴캐슬에 발렸지만 웨스트햄은 뉴캐슬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거. 에스턴이 1승이 더 많지만 에스턴이 크리스털을 잡은 날 웨스트햄은 맨시티를 만났다는 것도 생각하면 마수의 모습은 보이나 웨스트햄이 아주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무패가 다 있는 경기지만 삭제할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양팀 간 무승부가 많았던 만큼 홈팀 에스턴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13경기엔 비아레알과 알라베스가 만났네요. 두 팀 모두 2승 2무 5패로 승점이 똑같습니다. 득실률은 더하기 빼기 하면 별 차이가 없고요. 맞전적도 대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은 5경기 모두
2.5 기준 오버였다는 게 이채롭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2번씩 있지만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팀이 승리한 경기와 무승부, 또 패배한 경기의 패턴이 비슷하네요. 단지 비아레알이 이긴 팀은 마요르카와 알메리아이고, 알라베스는 발렌시아와 세비야를 이겼습니다. 상대한 팀을 보면 알라베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알라베스는 헤타페에 패했고 비아레알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승리가 알라베스는 홈인데 반해 비아레알은 원정길에서 마요르카를 잡은 전력이 있네요. 원정팀 알라베스는 무득점 경기를 5번이나 치렀는데, 비아레알은 헤타페전 말고는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갈리네요. 양팀 맞전적에 무승부가 없다는 점,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 알라베스는 5경기 골을 뽑아냈지만 비아레알은 헤타페전을 제외하고 경기마다 골을 뽑아냈으며, 거기에 더해 이번에 홈이라는 점. 홈팀 비아레알의 승리 챙겨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경기입니다. 승점은 4점 차이가 나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한 번 더 많습니다. 득실률이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두 팀의 맞전적은 그냥 바르셀로나 승리 찍으라고 하네요. 바르셀로나와 원정팀 빌바오는 똑같이 헤타페, 마요르카와 비겼습니다. 하지만 그라나다는 현재 19위에 있는 팀인데,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는 무승부 경기를 했고, 빌바오는 22위 알메리아를 대차로 잡았습니다. 빌바오가 바르셀로나보다 1승이 적은데, 빌바오는 첫 경기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패한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아직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맞전적에서는 분명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나은 정도로 봐야 하겠네요. 문제는 바르셀로나는 홈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다는 게 조금 걸리지만, 직전 경기 최근 2번의 경기는 세비야의 한 점차 승리와 잡고 가야 할 그라나다와 비겼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빌바오는 최근 2번의 경기가 그라나다와 같은 하위권 알메리아를 잡고 소시에다에 패한 경기인데, 소시에다도 제 갈 길 잘 가고 있는 상위팀이라 저도 뭐라 할 수 없는 팀입니다. 두 팀 간의 맞전적은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양 팀 간의 무승부는 한 번밖에 없으나, 이번 시즌은 각각을 놓고 보면 바르셀로나가 3번, 빌바오가 2번의 무승부가 있으며, 무승부를 낸 팀이 헤타페, 마요르카로 겹친다는 점을 생각해 무승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빌바오는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를 만난 데 반해 바르셀로나는 아직 강하다고 할 만한 팀을 만난 게 베티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베티스를 빌바오 역시 만나서 잡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여태 상대한 팀들보다 빌바오가 더 강한 팀을 상대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는 전승이었다는 게 가장 걸리긴 하나, 언젠가는 홈 불패도 깨지기 마련이고, 바르셀로나가 여태 만났던 팀들 중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난 만큼 여기서 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이렇게 14개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상에서 픽업한 놈들 보시겠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쓸어 담았나 봅니다. 256조합이 나오네요. 줄이겠습니다. 고심 끝에 무승부 4개를 삭제해서 16조합이 됐습니다. 유로 2024 경기도 치르고, 챔스전도 치르고, 또 리그전도 치르고, 그래서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그라나다와 비긴 것 같은 그런 이유로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회차가 종종 보입니다. 이번 회차는 무승부를 4개를 삭제했음에도 3개가 남네요. 나중에 픽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9번 경기에 독식 무승부 픽과 12번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전 무승부 경기 중 하나를 추가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